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 후방 십자인대 파열 중에서도 위치에 따른 파열 그리고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선웅이가 등장했습니다. 선웅 학생 안녕. 자, 후방 십자인대 파열 금낼 거 아니에요. 자, 먼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생기면 급성기로 만일에 단독 파열만 생겼더라. 그런데 별로 흔들림이 없더라. 그러면은 수술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땐 보존적 치료하시면 돼요. 보존적 치료면 수술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죠. 그냥 지켜봐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안 좋으면은 보조기도 하고 깁스도 하면서 지켜보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하인대 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손상이죠.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측인대 파열, 전방 파열, 외측인대 등등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요. 연골 손상이나 파열이 생기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연골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반월성 연골이 있어요. 반월성 연골이 이렇게 파열되는 경우가 있죠. 또는 뼈에 붙은 이 연골이 있어요. 골연골인데 골연골 부위에 이렇게 손상이 생겨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앞쪽에도 이렇게 이런 게 골연골 손상이 생겼다는 것은 후방 십자인대가 벌써 밀림 현상이 심하고 동요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벌써 연골과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급성기로 단독 파열이면 지켜보고 만성기로 다른 인대의 파열과 연골이 안 좋으면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요점이 되겠죠. 그러면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자, 내측부인대 파열입니다. 내측부인대는 대퇴골에서 경골까지 가는 무릎 안쪽에 있는 인대가 되겠죠.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 시에는 이상하게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많아요. 이게 그레이드 1, 2, 3로 내측을 나누어지는데요. 내측이 그레이드 2 이하면 내측만 지켜보면 돼요.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그레이드 3로 이렇게 뭐가 말려있는 경우죠. 파열이 되면서 여기가 막 말려가지고 안으로 관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내측 측부인대를 봉합술을 해야 됩니다. 봉합술을 하고 후방 십자인대가 만일에 밀리는 현상이 있고 파열이 심하면은 후방 십자인대까지 같이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내측인대는 그레이드 2면 괜찮고 3면 수술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예방인대죠. 후예방인대, 후외측인대 손상. 후예방인대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찍어놨었죠. 쭉 시리즈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후예방인대는 바깥쪽에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파열입니다. 또 슬와근이라고 있어요. 슬와근.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슬와근. 여기가 안 좋은 경우죠. 그래서 슬와근 손상, 슬와비골인대 손상, 외측 측부인대 파열 이것이 우리가 후예방인대, 후외측인대 손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안 좋으면은 후예방인대 재건술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후방 십자인대 수술할 때 같이 해줍니다. 또는 후방 먼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후예방만 따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같이 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 파열의 위치입니다. 후방 십자인대를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과하게 길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파열의 위치가 근위부 위에서 파열되는 경우 여기 중간에서 파열되는 중간부 그리고 원위부 그리고 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툭 떨어집니다. 원위 경골의 견열골절까지 이렇게 네 부위로 나눌 수가 있겠죠. 후방 십자인대가 여기 뼈를 불고 떨어져요. 신기하죠? 먼저 근위부 파열부터 알아보면 대퇴 근위부에서 벗겨지는 파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필 오프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파열이 되면 이 모양 자체가 여기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서 마치 MRI 보면은 여기만 보면은 여기가 파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 쉬워요. 잘 속기 쉬워요. 위치가 위치인지라 보통 후방 십자인대를 파열되면 여기를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여기만 보고 후방 십자인대 괜찮습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 파열되니까 이렇게 되면 잘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상당히 헷갈려요. 이거 뭐 파열이냐 아니냐? 이건 의견 분분합니다. 백군대병원 들고 와서 물어보면은 뭐 어떤 분은 파열이다, 어떤 분은 파열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파열 아니다라고 진단하는 병원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근위부에 있는 벗겨진 파열이다라고 하는 거죠. 급성기에 이런 파열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수술할 때 이걸 당겨가지고 이렇게 깨매주기도 해요. 뼈에다 뚫어가지고 견인 봉합술이죠. 당겨가지고 실로 좀 묶어요. 실로 묶어서 쭉 당겨서 이렇게 뼈 안에다가 심어주는 거죠. 견인 봉합술로 치료를 할 수도 있으나 근데 이 견인 봉합술만으로는 강도가 불충분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재건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근위부 파열이에요. 이거 잘 속아요. 자, 여러분들도 MRI 찍고 뭔가 무릎이 뒤쪽이 아픈데 병원 가면 괜찮다, 그냥 지켜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근위부 파열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근위부 파열 놔두면 안 돼요. 견인 봉합술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재건해 줘야만이 흔들흔들 그린 걸 잡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부 파열이죠. 중간부는 우리가 중간부가 파열되면은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뭐 이거는 파열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보여요. 그래서 병원마다 큰 오차는 없는데 단지 이제 후방 십자인대 모양 자체가 발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파열됐는데 실제로는 완전 파열인데 모양이 가닥이 남아있으면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게 의견 분분합니다. 그러면 이건 부분이냐 완전이냐라고 이렇게 의견 분분하죠. 잘 봐야 돼요. 이 모양을 결을 잘 보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 후방이 밀리는지를 잘 보고 부분과 완전 파열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중간부 파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위부 파열은 뭐 딱 보더라도 잘 보여요. 근데 중간부보다는 잘 안 보여요. 이 원위부 파열되면은 중간부보다는 많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져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 이렇게 단락이 좀 잘 보여요.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걸 이야기 드리는 거지 요거 보고 무조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은 이제 원위부에 있는 뼈가 떨어진 거라고 했죠. 견열골절. 이거는 이제 보존적 치료 해보면 좋아요. 전이가 없거나 뼈가 좀 작을 때는 지켜봅니다. 또 불안정성이 그레이드 2, 5에서 10mm 사이일 때는 그냥 보존적 치료 해보면 되겠죠. 하지만 그레이드 3, 원위부 견열골절이 생겨서 많이 밀릴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때는 이제 그냥 깨매는 방법이 있어요. PDS라는 실로 깨매는 건데 볼펜이 작을 때 이렇게 깨매집니다. 봉합용 갈고리가 이용해서 뼈를 떠가지고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사 고정을 해주는 거. 간단합니다.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물 전방에 2.7mm 터널을 만들어도 되고 조그만 터널을 만들어도 되고 기호에 따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견인 봉합술로 정봉 및 고정한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뼈 사이에다가 이렇게 통과해도 되고요. 뼈 사이에 통과가 안 되면 여기 인대에다가 통과시켜서 인대를 통으로 끌어 당기면 이게 뼈가 조그만 뼈가 붙어요. 사실 조그만 뼈가 이게 실로 뜨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못 뜨다 보면 뼈가 다 부서지는 한선 조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근처에다 떠서 당기면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볼펜이 큰 경우 불안정성이 심할 때는 이게 관절적 정복, 나사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사 박아요. 이제 후방 십자인대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방치. 그냥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으니까 후방 불안정성이 지속되죠. 덜컹덜컹거려요. 덜컹덜컹거리면서 결국은 앞쪽에 슬개골이 부딪히겠죠. 서로 쿵쿵쿵쿵 부딪혀서 여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슬개 대퇴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이쪽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쿵쿵거리면서 안쪽에 관절염이 생겨요. 안쪽에 여기에 관절염이 생기고 여기에 생기게 되죠. 여기 방치하게 되면 앞쪽에 관절염, 안쪽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겠죠. 적응증 좀 알아볼까요? 이제 적응증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 적응증입니다. 만성 후방 십자인대 단독 손상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먼저 첫 번째 되는데 10mm죠?
계속 강조하는 10mm 이상이다. 10mm가 결국 그레이드 3 이상이에요. 3 이상의 불안정성. 그 다음에 지속적 통증이 됩니다. 계속 아파요. 파열되고 난 다음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쳤는데 계속 아파요. 앞에가 아프고 뒤가 아프고 한쪽도 아프고 계속 뭐가 불편해요. 운동하자니까 뭔가 계속 아프고 운동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수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예전에 다쳤을 때는 10mm 이하인 경우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재보면은 10mm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10mm 그게 건처예요.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는 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만성적인 지속적인 통증이다. 그 불안정성이죠. 뭔가 계단 내려갈 때 흔들흔들거려요. 그리고 걸어갈 때도 뭔가 덜컹덜컹거려요. 그리고 뛰려고 하면 전력질주가 안 된다 그러죠. 축구장에 축구를 뛰려고 하면 뭔가 빠질 것 같은 느낌. 앞쪽이 약간 미세하게 흔들거려요. 그러면 이거 수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또 다발성 손상인 경우에 타인대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죠. 자, 정리하면은 단독일 때는 이런 경우 수술하고요. 다발성일 때는 거의 다 수술을 한다 라고 수술의 적용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웅아, 자,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 발 위치에 따르는 치료 수술 적용점을 알아봤는데 이해가 되니? 이 그림이 이해돼? 모르겠다고?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조그만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고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인대 하면은 전방 십자인대를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후방 십자인대보다 훨씬 더 파열이 많기 때문이죠.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십자인대 하면 전방인지 후방인지. 후방은 뒤에서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후방으로 처지는 후방 전이를 잡아주는 구조물이 되겠죠.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죠.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게 파열이 됐는데 그래도 연결성은 조금 있고 예뻐 보이죠. 보통 이렇게 파열이 되는데요. 단독 파열이고 그리고 밀림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이 돼요. 밀림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힐링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가 아주 가늘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또 덜컹덜컹거리거나 또 움직임이 심한 만성적인 불안정성이나 통증이 있다 그러면 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상 힐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수술을 다 하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임상적인 평가를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된 MRI가 보입니다. 근위부가 파열되면요. 이렇게 봉합을 좀 해주고요. 보강 재건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위부가 파열됐는데요. 이 MRI 보시죠. 상당히 헷갈려요. 여기는 연결성이 있죠. 근데 위쪽이 뭔가 색깔이 이상해요. 이거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 파열이냐 아니냐부터 어렵고 완전 파열이냐 아니면 부분 파열이냐도 더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여기 보면 뒤에 피가 나 있죠. 전방 앞쪽까지도 피가 많이 나와 있죠. 여기도 뼈에 타박을 받았고 이런 경우는 근위부의 완전 파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덜컹덜컹거려요. 외래에서 놓치기 쉬워요. MRI 찍었다 하더라도 정상이다 라고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지 오래돼 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남아있는 인대가 다 없어진 만성 후방 십자인대 파열. 이런 경우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대기 전에 수술하셔야 돼요. 원위부가 파열됐죠. 원위부가 파열되면은 아무래도 중간이나 근위부보다는 인대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단면 사진에서 보니까 인대가 많이 없죠. 동그라야 되는데 많이 없어진 형태가 보이죠. 더 원위부가 파열됐어요. 이거는 갯열됐죠. 갯열. 거의 뼈에서 거의 다 떨어졌어요. 뼈를 살짝 물고 떨어지는 더 원위부 파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뼈는 조금 남아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뼈를 물고 다 떨어졌죠. 갯열 골절이 생긴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뼈를 여기 붙여야 돼요. 붙이는 수술까지 같이 했죠. 이 보면 뼈가 물고 다 떨어졌죠. 뼈가 다 떨어졌어요. 이건 갯열 골절인데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깨매서 딱 여기다 붙여줘요. 이걸 붙여주는 봉합술을 해주게 됐죠. 잘 붙었죠? 엑스레이 보더라도 여기 떨어져 있는데 덩어리가 잘 붙어 있죠? 오늘도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